전화통화를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니, 대박이야. 한번 확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아예 안 하시더라. 완전 성공. 그 순간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지켜온 명절 준비가 며느리에겐 그저 피하고 싶은 짐이었다니.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그 아이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조리고 전을 부치던 그 모든 시간들. 손주들이 좋아할까봐 남편이 좋아하던 맛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들이 단 한 번의 통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마음을 숨기며 살지 않겠다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제가 원하는 곳에서 보내기로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저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요? 명절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명절 장보기 목록을 적고 있었고 며느리는 건너편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머니, 또 그거 쓰세요? 며느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요. 그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뭘 준비할까 싶어서.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며느리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저는 펜을 잠시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만 그 아이는 여전히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 따윈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손수 만든 게 맛있잖니. 애들도 좋아하고. 애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송편을 한 입 베어물 때마다 할머니 맛있어요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말대로 그저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목록에 눈을 내리깔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정성은 들여야지. 에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안 하는데 혼자 고생하시려고.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구식인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전통시장 골목골목을 누르며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갈비는 육질이 좋은 걸로, 나물은 억세지 않은 연한 걸로 골랐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정성을 들이면 그 맛이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든 걸까요? 잠시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또 명절 준비세요? 며느리가 안 도와줘요? 아이고, 애가 바빠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솔직히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기 싫은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쿠션을 베고 편하게 누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왔다.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사오셨네요. 응, 명절 준비하려고. 며느리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어나서 장을 나르는 걸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닐봉지가 손가락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는데 며느리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할만해. 아니, 요즘 젊은 애들 다 안 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되고 마트에서 반조리 제품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잖니. 에휴, 누가 그런 거 알아줘요. 먹을 때만 장단이지. 그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등 뒤에 선 며느리를 느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지금껏 뭘 한 거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냉장고의 재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가슴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며느리도 나중에 날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시들지 않게 억세지 않은 부분만 골라서 손질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고 허리가 조금씩 아파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거실에 선 며느리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게 제 역할이라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며느리의 그 무심한 말들이 앞으로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요.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그 틈틈이 명절 음식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물에 우려내고 도라지는 칼집을 넣어 양념에 재워두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는 더 아파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리도 부었습니다. 저녁이면 팥술을 묻히고 누웠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부엌에 섰습니다. 그런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또래의 여자분이었는데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애호박을 썰고 새우를 손질하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시댁 명절 어떻게 보내? 며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부엌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다 하시지 뭐. 며느리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헐, 대박.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고 같이 하래. 그러니까 나 완전 운 좋은 거지.
운이 좋다고? 손을 멈췄습니다. 애호박을 썰던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수고를 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말입니다. 40년간 쌓아온 정성과 노력이 그저 운 좋게 얻어 걸린 무언가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응, 내가 가끔 도와드릴까요? 하면 괜찮다고 하시더라. 그럼 난 그냥 쉬는 거지. 두 사람은 칼칼 웃었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정말로 도울 생각은 없이. 거실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애호박을 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명절 준비 많이 힘드시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좀 쉬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아. 엄마가 이런 거 안 하면 누가 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너무 피곤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뜨면서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사람 몇 명이 나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요. 한 15명쯤? 헐, 그렇게 많이요? 어머니 혼자 다 준비하시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내가 도와야 하나? 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 네. 그럼 전 애들이랑 방에 있을게요. 명절 되면 애들도 시끄럽게 뛰어다닐 텐데 미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밥 몇 숟가락 먹더니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 둘 켜졌습니다. 저 집들엔 어떤 며느리들이 살까요? 혹시 저처럼 혼자 명절을 준비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을까요?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씻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피곤하다니. 들어가서 쉬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 혼자 해도 돼.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물기를 닦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기가 두려웠으니까요. 혹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답이 나올까 봐요. 다음 날 저는 시장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부족한 재료들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또 장 보세요? 네, 명절 준비하느라요. 에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며느리는 안 도와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절하게 물었지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애가 바쁘기도 하고 제가 하는데 편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시키세요. 요즘 며느리들 너무 편하게 산다니까. 박 여사님은 혀를 찼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가 손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오세요? 응? 저희 마트 가는 길인데 같이 갈 걸 그랬네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례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차에 올라탔고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명절 사흘 전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조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저녁 무렵엔 어깨도 결려서 팔을 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끔 부엌 앞을 지나가면서 슬쩍 들여다보곤 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지나가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좀. 그럼 다음엔 마트에서 사는 게 어때요? 요즘 반조리 제품 진짜 맛있던데? 저는 칼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지. 에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따져요. 편하게 사시는 게 좋지.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편하게 살라니? 저녁 무렵 갈비찜을 조리는데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며 부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 열정파셔. 명절 음식 손수하신대.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며느리는 웃으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열정파라고? 이게 열정이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열정으로 보인다니 며느리는 정말 제 마음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 저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동그랗게 빚고 그 안에 깨를 넣었습니다. 송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빚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송편까지 직접 하세요? 애들 좋아하잖니. 에휴, 애들 사 먹는 거랑 차이도 모를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송편을 빚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이잖니. 에휴, 그러니까 힘드시지. 요즘 애들 진짜 안 해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계속 빚었습니다. 그날 저녁 찜통에 송편을 쪄내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성공했어. 시어머니한테 한 번 확 말했더니 그 뒤로 아무것도 안 시키시더라. 혼자 다 하시고 나는 그냥 쉬기만 하면 돼. 완전 대박이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송편을 건지던 손이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통을 바라보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번 확 말했더니 성공? 며느리의 그 무심한 말들,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전부 전략이었단 말입니까? 저를 상처 입히려고? 명절 일을 혼자 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혼자 명절 다 맡기 싫어서 그랬는데 완전 통했어. 이제 난 명절 때 완전 편해. 언니도 한번 시도해봐.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부엌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명절마다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요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부어도 손이 베어도 참았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에겐 그게 전부 피해야 할 일이었고 저를 이용해서 혼자 짊어지게 만든 게 성공이었다니.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며느리는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우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요. 아무튼 대박이야. 다음 명절엔 나 완전 편하게 보낼 듯? 진짜 꿀팁 아니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송편에서 나는 김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김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는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7시였습니다. 보통은 5시에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마지막 준비를 했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이위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주들 옷을 갈아입히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음식 준비는 언제 하시려고? 하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좀 피곤해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11시에 오신다고 했죠? 며느리가 부엌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응. 지금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시간 안에 하면 되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형식적인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고마워. 전 좀 데워줄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시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약한 불에 데우면 돼. 며느리는 마지못해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고 불도 너무 세게 켰습니다. 불 좀 줄여. 네. 며느리는 전을 데우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 붙잡혀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전 데우는 거 누가 해? 아,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프라이팬을 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아휴, 역시 그렇지. 도와주겠다는 건 입으로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거실에서 전화하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타고 있어. 와서 마저 해. 아, 네. 잠깐만요, 언니.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한 불이라고 했죠. 왜 이렇게 세게 켜놨어? 죄송해요. 며느리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전을 뒤집다가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찢어졌어요? 괜찮아. 먹는 데는 지장 없어. 조심해서 뒤집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전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안 돼서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기 있는 거 다 데워야지. 헉, 이게 다요? 며느리가 놀라 접시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전부. 그날 며느리는 처음으로 명절 음식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겨우 전 데우는 것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며느리는 힘들어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조용히 다른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조카들, 친척들까지 모두 15명이 넘었습니다. 와, 올케, 올해도 음식 진짜 맛있겠다. 시동생 댁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도와줬어요? 네, 전 데우는 거 다 했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동생 댁 부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와, 전 데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잘했네요. 네. 며느리는 그 칭찬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설거지 같이 하자.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네. 며느리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설거지 장갑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씻고 내가 헹굴게. 네. 며느리는 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 씻지도 않았는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다 끝나요? 차근차근 하면 돼.
며느리는 계속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로 헹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매번 혼자 해온 일이야. 이제 조금은 알겠지? 설거지가 끝났을 때 며느리의 손은 불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픈 듯 계속 주물렀습니다. 진짜 힘들다. 어머니는 이걸 매번 혼자 하셨어요?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화나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났다기보다는 서운했어.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마음을 몰랐고 저는 여전히 상처받은 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명절 준비하면서 무리했던 탓인지 허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밤에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무리하셨어요? 명절에 음식 준비하느라 좀... 아이고,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는데 허리에 찜질팩을 붙이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네?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대. 심각한 거예요? 디스크래. 명절 때 무리해서 그런가 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거 들지 말래.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대. 그럼 어쩌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집안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입으로만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일을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장 보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하지만 며느리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내일 할게요. 어머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픈 허리를 이끌고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청소기를 밀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느마,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내 와이프가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래라. 엄마가 직접 말하니까 서운해하더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방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엄마가 허리 아프신데 좀 도와드려. 나도 바쁘다고. 애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 하고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래도 엄마가 아프시잖아. 알았다고. 근데 왜 나만 해야 돼? 당신 엄만데 당신이 도와드리면 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만 짐이구나. 며칠 뒤 저는 친정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동생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런대로.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명절 준비하며 겪은 일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 아픈 허리에도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는 현실까지. 동생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언니 인생이잖아. 그래도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지면 사이고 뭐고 언니가 쓰러지면 누가 챙겨줘? 며느리가 챙겨줄 것 같아? 동생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 이번 추석엔 우리 집으로 와. 40년 만에 친정에서 명절 보내는 것도 괜찮잖아. 그게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면 어때? 언니 인생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동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이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이번엔 외식하는 게 어때요? 외식? 네,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엄마는 빠질게. 네? 왜요? 엄마도 쉬고 싶구나.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추석엔 엄마 친정에 갈까 해. 친정이요? 외갓집이요? 40년 만에 딸로 돌아가고 싶어.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겠어.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을 구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전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낡은 사신첩 하나.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정. 네? 지금요?
추석 전에 미리 가려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럼 추석은요? 너희끼리 보내. 엄마는 친정에서 보낼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게 제가 명절 준비 안 도와드린 건요. 그것뿐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럼 됐어. 어머니,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일부러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용서가 안 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네 친구한테 한 전화통화 다 들었어. 한번 확 질렀더니 완전 성공이라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비틀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엄마는 명절마다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 힘들어도 아파도 참았어. 왜? 가족이니까.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너한테 그게 전부 피해야 할 일이었고 엄마를 이용해서 네가 편하게 지낸 게 성공이었구나. 그걸 알았을 때 엄마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면서 상처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놔줘. 엄마 결정이야.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정집 대문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생이 나왔습니다. 언니!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껴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잘 왔어, 언니. 우리 집이 언니 집이야. 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친정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동생의 남편과 조카들이 반겨줬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컸네. 조카를 안아주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시연이한테 들었어.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좀 쉬고 싶어서. 엄마,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칠게. 돌아와요. 아니야. 엄마 결정이야. 이번 추석은 친정에서 보낼 거야. 엄마! 너희끼리 잘 보내거라. 외식하든 배달시켜 먹든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이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40년 만에 먹어보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언니, 내일부터 우리 같이 장 보러 가자. 추석 음식도 같이 만들고. 그래. 고마워. 무슨 고마워. 당연한 거지. 동생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다는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친정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만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핸드폰에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가 계속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생과 함께 시장도 가고 음식도 만들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추석 3일 전 아들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어주고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민철이 왔어.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봤어요. 시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제발.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도 알지? 네, 엄마.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40년 동안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엄마로만 살았어.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한테 명절이 뭐였는지 아니?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었어.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어. 근데 네 와이프는 그걸 짐으로 봤어. 피해야 할 일로 봤어. 엄마, 제가 시연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근데 엄마는 돌아가진 않을 거야. 적어도 이번 추석은. 왜요, 엄마? 엄마도 딸로 살아보고 싶어서 40년 만에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어.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고마워. 근데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끼리 해. 와이프한테 물어봐. 명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외식을 할 건지, 배달을 시킬 건지, 아니면 직접 만들 건지. 엄마, 이제 너희가 결정할 차례야. 엄마는 너희를 믿어. 아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추석 지나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들이 나간 뒤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아. 속상하지 않아? 속상하긴 한데 후련하기도 해.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잘한 거야. 자기 인생을 사는 거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서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제 그이랑 둘이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전 몇 개 부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이걸 40년 동안 혼자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아도 이해해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았구나. 추석 당일 친정에서는 소박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는데 둘이서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언니 진짜 요리 잘한다. 동생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오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녹초가 되었을 시간인데 이번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산책할까? 산책? 명절인데 집에만 있기 뭐하잖아. 동생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40년 만에 명절에 산책을 해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니, 행복해 보여. 행복해. 앞으로 자주 놀러와. 우리 집이 언니 집이야. 동생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동생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카들이 이모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핸드폰에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서툴게 붙인 전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 열심히 했어요. 서툴지만요.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건강하세요. 사진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툴지만 그래도 해낸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수 끓인 듯한 대추차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명절 준비도 같이 할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게 안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제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 말 하나만 들어줄래? 네, 어머니. 명절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같이 의논하자. 억지로 참고 혼자 하는 건 이제 안 할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음 명절엔 정말 같이 해요. 제가 배울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게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서툴게 만든 된장찌개였지만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명절 재밌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재밌었어. 저희도 엄마랑 음식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손주의 말에 며느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는 거구나.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 걱정을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는 며느리와 함께 명절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에 적으며 하나씩 의논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그 맛을 못 내거든요. 그래, 떡국은 엄마가 할게. 넌 전 준비 좀 도와줄래? 네, 당연하죠. 제가 배울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예전에 그 귀찮아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며느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둘이서 장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고사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 억세지 않은 게 좋지. 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 하세요? 엄마도 처음엔 몰랐어. 시어머니한테 배웠지. 며느리는 열심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친정 가시고 나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같이 할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게 안 할게요. 고마워.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함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나란히 서서 나무를 다듬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며느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습니다. 고사리를 다듬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양념에 옷에 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툴죠?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하다 보면 늘어.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저와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둘이 같이 하시네요? 같이 하니까 훨씬 수월하구나. 엄마,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니까. 며느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숙제를 하고 아들은 신문을 보고 며느리와 저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번 설날에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떡국 만들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지. 와, 저도 도와줄 거예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명절 당일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전을 부치고 손주가 상 차리는 걸 도와주고 아들도 무거운 것을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 정도면 됐을까요? 며느리가 접시에 담긴 전을 보여줬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했어. 맛있겠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케 올해는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다며? 시동생 댁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제법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와, 보기 좋네. 역시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사이좋아야 집안이 화목하지. 그 말에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신 거 알잖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했구나. 정말 변했어.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휴, 진짜 힘들다. 어머니, 지금까지 이걸 혼자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엄마도 힘들었어. 근데 같이 하니까 덜하네. 네, 맞아요. 같이 하니까 훨씬 낫네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만해. 이제 됐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명절이 왜 중요한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 만들고 먹는 게 왜 의미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서로 의지하면서.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선택한 용기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친정에 갔던 그 결정이 며느리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에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명절 잘 보냈어? 우리 집도 언제든 와. 언니는 언제나 우리 가족이야.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2개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과 친정, 그리고 2곳 모두에서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변했고 가족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참고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40년 만에 찾은 용기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용기 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